안녕하세요. 오후에 우리가 그 보충해서 특강을 하기로 했었는데 미리 촬영을 해서 올려드립니다. 그 6페이지에 있는 프린트 거기에 보면 임대차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 임대차하고 그다음에 임차인의 권리 의무 중에 비용 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임대차를 전대하거나 양도할 때 그 부분까지 그래서 두 개로 이야기를 해드리게요. 자, 우리가 보통 거기 임대차하고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임대차하고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프린트물로는 페이지 수가 지금 6페이지에 있는 부분이에요. 원래 임대차는 두 문제가 배정이 되잖아요. 가장 큰 건 임차인의 권리가 가장 크고 두 번째로는 전대가 되거나 양도가 됐을 때 그 법률 효과가 어떻게 될 거냐. 그 두 가지 문제가 보통 돼요. 임차인의 권리인 비용상환 청구권,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이론으로 판례로 문제가 배정이 되고, 그다음에 전대나 양도는 승낙을 받고 양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무단 전대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걸 사례형으로 해서 문제가 배정이 됩니다. 자, 임대차를 보시면 임대차는 토지도 되고 건물도 돼요. 토지 건물 상관없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보증금 얼마의 차임 얼마를 지불하기로 하고 이렇게 2년간 약속을 하죠. 그러면 요 값을 임대인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 을을 임차인 이렇게 부릅니다.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차임 청구권이 가장 크겠죠. 요 차임 청구권이 가장 큰 권리일 거고 그 다음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권리 중에 있다 그러면 사용 수익이죠. 사용을 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둘 간에 뭡니까?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약속. 요걸 우리가 임대차 계약 그럽니다. 임대차는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계약을 맺은 사람에게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고 계약을 맺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요 임대인이 자 임차인이 그 집에 살고 있는데 임대인이 이렇게 목적물을 누군가에게 양도한다라고 하죠. 양도로 표현되지만 이게 매매가 될 수도 있고 승계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얘가 신소유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누군가는요. 여기 갑이라는 사람, 요 을 임차인은 요렇게 새로운 소유자 누구예요? 병이라는 사람에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이게 주장하냐? 요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대항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장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있냐면 그 기간이라고 하는 거 있죠. 약속한 동안 기간 동안이에요. 요 2년이라는 약속한 기간 동안 살 수 있습니까? 요걸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보증금이라는 걸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 보증금 반환을 요 새로운 소유자 병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 요 보증금 반환이라 그래요. 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대항할 수 있느냐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요 두 가지가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살 수 있느냐 또는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요 두 가지가 큰 논점인데요. 자 일단은 가장 큰 건 임대차에 대항력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자 원칙은 대항력이 없어요. 이건요. 대항력이 없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걸 주장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첫 번째는요. 임대차도 등기할 수 있도록 돼 있죠. 621조에 따라서. 그래서 임차권이 자, 요 임대차 임차권이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등기가 되면 우리가 보통 물권화라고 되죠. 물권화가 된다라고 해요. 물권화. 물권화가 되기 때문에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것은 토지 임대차가 있죠. 토지 임대차에서 자 임차권 등기가 돼 있지 않더라도 요 토지에다가 건물을 올려요. 그래서 건물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건물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대항력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요건 있어요. 그래서 임차권도 예외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하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물권화가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권 등기가 되지 않더라도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면 대항력이 있는데요. 이게 참 어렵단 말이죠. 이게 대항력을 갖추기가. 그래서 우리가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다가 그 인주인사라고 했죠. 인주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다음날 영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을 인도하고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다음날 영시부터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특별법을 둬가지고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민법상의 대항력은 원래 없어요. 예외로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임대차는 부동산도 돼요. 그러니까 토지도 되고 건물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산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권리는 되나요? 안 되나요? 권리는 임대차 할 수가 없어요. 권리는 매매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임대차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차임이라고 하는 건 요소죠. 요소가 되지만 우리가 보증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보증금은 요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네 번째는 타임 물건이라는 거 있죠. 타임 물건도 임대차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가능해요. 그래서 처분 권한이 없더라도 임대차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프린트 6페이지 42번인데요. 임대차는 물건의 이용이라고 돼 있죠. 이용을 동그라미 칠래요. 이용에 관한 권리 행위이지 처분 행위가 아니므로 끊어요. 처분 권한이 없는 자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처분 권한 없는 자도 여기 동그라미예요. 43번에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동그라미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얼마로 돼 있나요? 원래 존속기간이 최장기간이 있었어요. 20년짜리가. 근데 지금은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 최장이나 최단이나 규정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있죠. 주임법이나 그 다음에 상임법에 가면 최단은 있어요. 요게 2년짜리, 요게 1년짜리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긴 합니다. 이게 민법상은 없어요. 민법상은 최장, 최단, 존속기간이 없는데 자 이게 잘 물어보진 않아요. 시험에서는. 자, 근데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약속으로는 정할 수 있거든요. 존속기간을 1년, 2년, 3년. 근데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동그라미 하고요. 해지 통고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 만약에 해지 통고를 했잖아요. 해지 통고가 뭐냐면 나가라 이런 의미거나 아니면 나가겠어요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나가라 그러면 임대인이, 나가겠어요 그러면 임차인이 하는데 해지 통고를 한 날로부터 몇 개월이냐면요. 임대인이 나가세요 그러면 6개월이고요. 6개월 후에 소멸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나가겠어요 그러면 1개월 후에 이렇게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해지 통고 한번 정리해 줄 필요가 있고, 자 44번에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 반대의 약정이 없으면 끊어요.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게 등기라고 하는 게 지금 621조거든요. 이게 의무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 아니고 그 옆에다가 만약에 임차권 등기에서 반대 약정이 없어야 돼요. 없어야 이게 등기가 되거든요. 등기가 되는데 만약에 이 친구가 누구겠어요? 임대인이지 않겠어요? 임대인이 반대를 해버려요. 임대인이. 그럼 등기가 안 되는 거야. 이걸 반대로 해석해 보면. 그래서 반대 약정이 없을 때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건 의무 규정에 그 옆에다가 반대 약정이 없어야 등기가 된다는 거.
자, 45번에 임차인이 별 비용 동그라미요. 들이지 아니하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 동그라미요.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끊고요. 자,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원래 우리가 요걸 좀 정리하면 되는데 이제 수선 의무라고 하는 거 있죠. 또는 현상을 유지해야 될 의무요. 요건 누가 부담해요? 자, 원칙은 임대인이 부담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수선 의무나 현상 유지 의무는 요 필요비하고 그다음에 유익비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필요비나 유익비는 누가 부담해요? 그러면 임대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사소한 거래요. 사소한 거. 사소한 거에다가 그다음에 별 비용을 들이지 않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별 비용을 들이지 않는다. 그럼 사소한 거나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벽에다가 못질을 한다든지 또는 뭔가 물건이 움직일 때 강목이나 벽돌을 놓아가지고 이렇게 괴일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런 것들은 굳이 임대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임차인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그냥 임차인이 그대로 부담을 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임차인이 부담을 해라. 이렇게요. 들어오는 겁니다. 자, 46번에 통상의 임대차 동그라미 치고요.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안전 배려 의무가 없다는 건데요. 요것은 어떤 거냐면 안전 배려 의무라 그래요. 자, 안전 배려 의무다라고 하는 거, 도둑놈 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통상 임대차 있잖아요. 통상 임대차에서는 이게 적용되지 아니하고요. 뭐만 적용되냐면 일시 사용이에요. 일시 사용 임대차라고 해서 우리가 숙박업 같은 거 있잖아요. 숙박업이라든지 그러니까 모텔, 여관, 이런 호텔 또 아니면 우리가 병실 같은 데 보면 그 입원실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입원실의 도난 방지 같은 것들도 역시 이 의무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 사용 임대차에서는 이게 적용이 돼요. 통상의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상의 임대차는 안전배려 의무가 없고 일시사용 임대차는 이게 적용이 되거든요. 요 둘 차이. 요것 때문에 한번 기출을 해서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별할 필요가 있는 문제예요. 자, 우리가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 가장 큰 권리가 요 비용상환 청구권이거든요. 47번. 자, 비용상환 청구권을 좀 정리하자고요. 비용상환 청구권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한꺼번에 시험에 나올 때도 있고 두 개를 비교하면서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공부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비용상환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비용, 그 다음에 상환, 청구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아까 비용상환 청구권은 현상 유지 비용 같은 거 있죠. 필요비나 또는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유익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토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게 맹지였다고요. 도로가 없었던 거죠. 나중에 임차인이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도로를 개설했어요. 그러면 그걸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겠죠. 자, 그래서 1번에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은 존속 중 동그라미요.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필요비는 현상 유지비잖아요. 현상 유지 비용을 말하는 거고 요건 유익비예요. 유익비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가치 증가다라고 하는 거죠. 가치 증가 비용인데 보통 필요비 같은 경우는 임대차 기간 중에 즉시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2년간 약속을 해서 살고 있는데 한 1년 살았을까요? 근데 보일러가 고장 나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 비용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즉시. 근데 유익비는 좀 달라요.
유익비는 전제 조건이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마당에다가 잔디를 심었는데 잔디가 임대차 끝날 때쯤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물건의 가치가 증가된 게 아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임대차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면, 자, 요것은 이 가치가 요 가치가 현존해야 돼요. 현존해야 되고, 또 임대차가 언제예요? 종료 시에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현존, 가치 증가 이런 거예요. 존속 중에 요거 포인트가 필요비입니다. 필요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자, 2번 유익비 동그라미 치고요. 임대차 종료시 동그라미, 종료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 동그라미. 현존한 경우에 그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을 임대인의 선택이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요. 임대인 선택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임차인이 임대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상관없어요.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그러니까 임대인이 잔디 심지 마 해도 임차인이 잔디를 심었다고요. 그러면 잔디가 심을 때 들어간 비용이 있죠. 예를 들면 100만 원 들여가지고 잔디를 심었는데 나중에 임대차가 끝날 때쯤 되니까 그 잔디 100만 원 때문에 물건의 가치, 집의 원래 시세가 1억이었는데 1억 1천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잔디값은 100만 원인데 물건의 가치는 1000만 원 정도가 올라간 거죠. 그럼 요걸 지출 비용 100만 원을 또는 증가액 1000만 원 중에 누가 선택을 해서 이걸 임차인에게 줄 거냐, 그걸 물었는데 임대인의 선택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유익비 상환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물건의 가치가 현존할 때 금액, 지출 금액 나오죠. 100만 원, 증가액이 1000만 원. 누가 선택을 해요?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서 청구합니다. 이게 임차인이 선택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익비가 되기 위해서는 목적물의 객관적 동그라미요. 객관적 가치가 증대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개인적 편익을 위해서, 임차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 안 되고, 그 물건, 임차 목적물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증가가 되어야 됩니다. 목적물 동그라미 증대입니다. 4번에 지금 임차인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의무 규정이잖아요. 의무 규정 동그라미요. 그럼 의무 규정은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비용 상환 청구권은 의무 규정이에요. 그럼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원래 누가 부담해야 돼요?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지만 요거 비용 상환 청구권을, 요 비용 상환 청구권을 배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배제할 수 있다. 배제 특약을 하면 임차인은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임차인은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청구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배제 특약이 가능하다. 그럼 배제가 되면 임차인에게 불리하겠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5번에 원상복구 동그라미 칠래요.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끊고요.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걸로 볼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맺을 때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원상으로 복구하자고 계약서에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원상 복구란 의미는 이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특약으로 해석을 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상 복구가 들어가면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번에 유익비 동그라미요. 유익비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끊고요. 법원이 상환기간 허여를 동그라미 쳐볼래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원래 필요비나 유익비는 이 필요비나 유익비는 결련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결련성 그럼 뭐가 생각나요? 유치권이 나죠. 그럼 이 결련성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요 필요비는 요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상환기간이라는 거 있죠. 뒤로. 상환기간을 허여라는 제도가 없어요. 이 상환기간은 허여가 없기 때문에 필요비를 청구하게 되면 이 청구는 즉시 변제를 해야 돼요. 요거 필요비만큼은. 근데 여기 유익비 있잖아요. 유익비는 법으로 상환기간을 허여하는 제도가 있어요. 유익비는. 그래서 상환기간을 허여해버리면 변제기에 도래하지 않게 되죠. 원래 유치권에서는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상환기간을 허여해버리면 유치권 행사가 안 됩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요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필요비는 유익비는 결련성이 있어서 유치권이 나오지만 여기 유익비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허여해버리면 유치권은 나올 수 없다.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밑에 7번에 한번 봐볼게요.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할 경우란 말 보이죠? 목적물을 반환할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동그라미요 비용 상환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원래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필요비나 유익비는 필요비는 즉시고 유익비는 종료시인데 필요비나 유익비를 못 받은 경우가 있어요. 못 받고 나와버린 경우가 이사를 나왔다고 이사를 나왔는데 나중에 영수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전화해 가지고 전에 살던 제가 임차인인데요. 제가 필요비 유익비를 못 받고 나온 것 같아요 하면서 이걸 청구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된대요. 그게 근데 자, 요런 게 있답니다. 임대차가 여기서 종료가 되잖아요. 종료 시부터 요게 6개월이냐 요게 아니면 우리가 종료가 되지만 이사 날짜가 하루 이틀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료는 5월 1일인데 내가 만약에 이사를 5월 5일 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사를 할 때에 요 임차 목적물이 요 목적물을 누구한테 줘요? 임대인에게 인도가 되겠죠? 그럼 이때부터 6개월이냐?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우리는 임차인에게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물을 누가요? 임대인이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에요. 이게 제척기간인데 요 종료시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종료시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 그럼 X가 돼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에요. 요 날짜가 다릅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 요거 6개월이에요. 요걸 한번 시험에 또 기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비용상환 청구권이니까 꼭 체크해 주시고요. 자, 48번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인데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어떤 개념이냐면 일단 요게 중요해요. 자, 요렇게 건물이 있었다고 합시다. 건물이 갑인데요. 갑이 임대인이에요. 근데 요 건물을 을이 임차인이에요. 자, 임차인인데 자, 이 임차인이 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동의를 얻어서 여기다가 옥탑을 하나 이렇게 올렸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옥탑을. 자, 그러면 이 옥탑 부분이 자, 여기 두 개로 나눠 볼게요. 이게 독립성이 있느냐, 독립물. 그러니까 독립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부합이 됐다는 말이거든요. 부합은 한 몸뚱아리가 된 거예요. 요 본체 건물하고 요 옥탑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한 건물이 됐다. 뭐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럼 부합이 된 거예요. 그럼 부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독립성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분리할 수 없다는 말이고 만약에 이 옥탑이 독립성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한 건물에 올라갔는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것도 있고 구분 소유권 같은 것도 있잖아요. 요건 갑 거고 요건 을 거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독립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걸 구별하냐면 자, 독립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가 끝난 다음에 임차인이 요걸 들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들고 그럼 요걸 어디로 가냐면 임차인은 비용 상환 옥탑 부분 상환 청구권으로 이걸 해결하겠죠.
옥탑이니까 아무래도 이건 유익비겠죠. 물건의 가치가 증가된 거. 근데 독립성이 있어가지고 부합이 안 되면 들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야 네가 사라 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부속물 이걸 매수라 그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 제가 전달하고 싶은 말은 요거예요. 비용 상환 청구권하고 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있죠. 요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독립성이 있으면 뭘로 가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으로 가고요. 만약에 독립성이 없대요. 독립성이 없다면 당연히 뭘로 가야 돼요? 비용 상환 청구로 가야 돼요. 이거 반드시 구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또 하나가 여기 요 비용 상환 청구권은요. 당연히 요건 임대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 있죠. 반해도 돼요, 이건. 근데 요 독립성, 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반드시 임대인의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동의를 받아가지고 올라갔거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거 있죠. 요 매수한 거 이것만 돼요. 예를 들면 임으로 부착한 거는 안 되는 거야. 임대인의 의사에 반한 건 안 돼요. 큰 차이가, 요 차이가. 그래서 요건 또 뭐가 있냐면 비용 상환은 의무 규정이잖아요. 우리가 아까 나왔던 것처럼. 근데 요것은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배제 특약이 안 돼요. 이건요. 요건 강행 규정, 요건 의무 규정이요. 여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 체크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좀 정리를 해서 구별을 정확히 해놔야 돼요.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자, 먼저 부속물 매수에서 1번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 임차인만 건물 동그라미 임차인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2항에 부속물이 되기 위해서는 독립성 동그라미와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이어야 된다. 즉 부합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합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요. 자, 세 번째 올라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동의 동그라미요. 부속된 물건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동그라미. 매수한 물건에 대해서만 임대차 종료 시 동그라미요. 그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거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가 군대를 가려면 예를 들면 만 18세 이상 이런 전제 조건이 있는 것처럼 요것도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임대인의 동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 그리고 종료 시에 청구해요. 비용 상환 청구권은 아까 필요비 유익비는 임대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상관이 없어요. 이건요. 4번에 부속물이라는 것은 건물의 그 사용에 객관적 동그라미요.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속된 것일 때는 부속물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5번에 임차인의 차임 연체라는 거 있죠. 채무불이행. 우리가 예를 들면 매달 월세를 내야 되는데 두 번 연기가 된 거야. 2기가 연체가 됐어요. 두 번씩이나 연체가 돼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임대인이 화가 나니까 나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어요.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거예요. 6번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보이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시 사용은 부속물 매수가 안 돼요. 부속물. 요거 빨간색입니다. 상당히 잘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임차인의 지위가 적법하게 적법 승계 동그라미 쳐요. 적법 승계된 경우에 현재 임차인은 종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부속물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번에
부속물을 부착한 임차인만 청구가 된 게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임차권을 양도해서 전대가 된 경우 있죠. 이렇게 을 임차인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넘겼다는 거야. 병이란 사람에게. 요게 승계인이잖아요. 요 승계인도 여기서 동의를 받고 임대차가 이루어졌다면 요 승계인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 승계인도 청구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적법전대만 되는 거예요. 8번에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 매수 청구권만을 양도할 수는 없어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나 임차인 지위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의 지위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 자, 9번에 임차인은 동그라미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세모예요. 유치권. 결련성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가 안 되는데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동시이행 항변권 동그라미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10번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 자, 우리 아까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죠. 필요비 유익비는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약속을 해서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속물 매수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요건 형성권이기도 하지만 요건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부속물 매수나 지상물 매수는 포기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 포기 특약 자체가 무효가 돼 버려요. 그래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사세요 그러면 임대인은 아무 말을 못 해요. 승낙이 필요 없이 임대차 계약이 매매 계약이 성립돼 버려요. 그냥 무조건 임대인은 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거기 보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임이 원칙이나 끊고요. 자,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요건 좀 나중에 판례를 봐야 되는데요. 차임은 시가보다 파격적 동그라미, 저렴 동그라미 하는 등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는 경우는 유효하다라고 돼 있는데요. 요게 지금 판례거든요. 자,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그 식당을 한다고 남의 땅에다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식당을 하겠다고 올린 거예요. 판넬 건물로. 근데 그 판넬 건물이 기간이 몇 년이었냐면 5년이었다고요. 5년이 지나면 판넬 건물은 좀 약간 상하고 좀 마모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 시세 월세가 한 500 정도인데 이 사람 임차인은 월세를 200 정도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300만 원의 차이가 나타나잖아요. 그것도 5년간 3, 5, 15 1억 5천의 이익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아주 파격적으로 차임 등이 좀 저렴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는다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유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효.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로 요 글자를 찾아야 돼요. 시세보다 차임이 시세보다 파격적으로 저렴하다 이런 문구가 들어오면 배제 특약도 가능할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정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원칙은 안 되는 거고요. 자, 예외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나 해주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비용 상환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좀 구별했어요. 좀 쉬어요.